대한민국의 미래 과학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세 미만의 전 세계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분야의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루는 국제대회, 바로 두뇌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국제과학 올림피아드입니다. 올림피아드 대회는 전 세계의 과학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요. 100년도 훨씬 넘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 있는 국제대회입니다. 1894년 헝가리에서 열린 수학 올림피아드가 모체가 되어 1959년 루마니에서 열린 수학대회가 국제대회로 공인되었죠. 이어서 1967년 물리, 1968년 화학, 1989년 정보, 1990년 생물, 1996년 천문, 2004년 중등과학, 2007년 지구과학에 이르는 8개 분야의 과학 올림피아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림피아드 강국인 대한민국 역시 다양한 분야의 올림피아드 개최지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00년 카이스트에서 열린 국제수학 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2019년 대구 국제지구과학 올림피아드까지 총 9번, 한국에서 세계의 영재들이 함께 경연을 치렀습니다. 한국은 많은 수상자를 배출해 훌륭한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19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처음 참가한 이후부터 8개 분야 국제대회에 모두 참가해 종합 1위를 40번이나 기록하는 위상을 보여줬죠. 지난해에는 코비드-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유럽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종합 1위를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참가단 5인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제52회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에서는 68개 나라 중 5위를 기록했습니다. 2020 국제생물 올림피아드 챌린지에서 51개 나라 중 8위를 기록했습니다. 제32회 국제정보 올림피아드에서는 87개 나라 중 5위를 기록했습니다. 제61회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는 105개 나라 중 4위를 기록했습니다. 2020 국제천문 및 천체물리 이경시 대회에서는 38개 나라 중 16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지구과학, 국제중등과학 올림피아드는 코비드-19로 인해 안타깝게도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을 견인하는 핵심 인재가 될 과학영재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예, 저는 그 대한수학회에서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일을 한 23년간 맡아왔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송용진입니다. 예,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는 약 한 11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 6명의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이틀간 이제 시험을 보게 돼 있고요. 하루에 3문제씩, 하루에 4시간 반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매우 어려운 이제 문제를 학생들이 이제 풀어야 되는데, 각 나라 이제 최고 영재들이 모여서 하니까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그동안 이제 참여한 지가 한 30여 년 됐는데요. 중국, 미국, 러시아와 더불어서 최강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1위 할 때도 있고 2위, 3위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몇 개국에 속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작년에 IMO 개최할 때 이제 러시아에서 주관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저희 이제 버추얼 IMO라고 해서 각 나라에서 각자 시험을 보고 보고하는 형식, 주최 측에서 와서 감시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요즘에 그 코로나19 전 세계 그 팬데믹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요. 학교 교육 받기도 어렵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국내 수학 올림피아드 이제 KMO 응시 자체가 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대회 참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어려움이 또 지나가리라 이렇게 믿고 열심히 공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이무희 교수입니다. 과학창의영재재단의 물리올림피아드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국제물리올림피아드 대회에서 한국 대표단의 성적은 아주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대표단이 6번이나 세계 1등을 하였고
한국 대표 학생 5명 중 여럿이 세계 탑 10위 안에 포함됩니다. 특히 2015년 인도 대회에서는 저희 나라가 이른바 세계의 탑 골드, 즉 이론 1등, 실험 1등, 이론과 실험의 종합 1등을 모두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라와 함께 세계 1등을 경쟁하고 있는 중국도 아주 힘든 일이죠. 중국의 물리 올림피아드 지원자는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인구가 30배 적으니 인구 비례로 따지면 한국의 지원자는 10,00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이것보다도 수십 배 적은 400명 중에서 선발된 5명이 중국과 경쟁해서 대등한 성적을 거두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성과입니까? 이와 같이 대단한 성적을 거두었으니 그동안 물리올림피아드 운영에 참가한 것은 영광이고 행운이었고 크나큰 보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피아드 지원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국가대표 교육과정과 국제대회 참가 등의 시간이 많이 뺏겨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나빠진다, 대학 입시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국가대표 되기를 꺼리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올림피아드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는 것이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걸맞는 혜택이나 지원은 고사하고 아예 대학 입시 등에 기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외국 대학의 입시 지원서에는 이것을 당당하게 명시할 수 있고 이것이 크게 작용하여 미국 등 명문 대학의 입학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올림피아드 국가대표들과 같은 영재들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올림피아드 대표와 같은 영재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노 로봇, 인공지능, 양자통신, 양자컴퓨터 등의 첨단 분야에서는 영재 한 명의 혁신적인 연구 결과로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크게 도약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 메달 수상자의 3분의 1은 수학 올림피아드 메달 수상자라고 합니다. 영재에 대한 육성과 지원책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과 국민적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들이 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작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한 권민재라고 합니다. 고상현이라고 하고 2020년 작년하고 2029년 재작년에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각각 나가서 금메달을 따왔습니다. 제 중학교 시절의 경우에도 주변 수포자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수포자가 나오는 이유들이 뭔가 수학의 매력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수학의 매력이라 하면 정의된 것들 위해서 뭔가 이런 아름다운 성질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수학은 정말 최소한의 필요한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학교 밖에 있는 수학들은 정말 자연을 탐구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수학의 유명한 정리 중에 어떤 공이 있으면 그 공을 잘게 자른 다음에 재조합하면 똑같은 크기의 공을 2개 만들 수 있다는 정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뭔가 우리가 배운 것과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지만 똑같은 수학인데, 이런 걸 공부하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였던 카이스트 21학번 김대희라고 합니다. 3년 전 이맘때쯤이죠. 이제 그냥 중학교 때 천재소리 듣다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저의 미천한 실력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었죠. 주변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이제 수, 물, 화, 생 다 못해서 되게 의기소침했던 그런 상태였는데, 이상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구과학이 너무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보고 와 신기하다 하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그리고 나름 성적도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나의 적성에 맞는가 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우주 탐사 계획을 이끄는 최고 행성과학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장원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붉게 빛나는 화성을 보고 푹 빠졌어요. 그때 이후로 직접 우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꿈을 많이 밀어주셨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끝나면 같이 제 망원경을 싣고 별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가서 밤새도록 관측을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관측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카이스트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된 2020년도 정보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임성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과학고 현재 3학년 재학 중인 IY 2020의 국가대표로 출전한 송준혁이라고 합니다. 2020년 국가대표가 돼서 국제올림피아드에 출전했고, 현재 서울과학고 2학년으로 재학 중인 반디불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은수라고 하고요. 지금 카이스트 1학년 과정에 다니고 있고 정보올림피아드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왔습니다.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하는 어떤 문제들 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풀 수 있는 사이트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사이트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요. 백준 온라인 저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찾아서 풀어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코드폴시스라고 하는 온라인 대회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꾸준히 대회를 참가하면서 실력이 늘게 되는 것 같아요. 학회 교수님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아무래도 계절학교 때일 건데, 계절학교 때 매일 아침에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그걸 바탕으로 오후 시간에는 이제 코치들과 함께 토론을 해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 국제올림피아드에 먼저 출전했던 멘토들과 1대1 교류를 하면서 더욱 많은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실력도 많이 향상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52회 화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한 전무겸입니다. 작년 2020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한 이민정입니다. 온라인 시험은 호텔 같은 데 방을 잡아놓고 국가대표 4명끼리 생활하고 하다가 시험 당일날 특정 방에서 이제 4명 다 모아놓고 줌으로 터키 본부에서 관찰하고, 방 안에는 그 대한화학회에서 이제 감독관 분이 오셔서 직접 감독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조금은 그래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 국가대표 최현민입니다. 서울과학고 3학년에서 졸업했던 임종현입니다. 물리 EUPHO 나왔고 EUPHO에서 한국팀으로 1등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런 사태가 겹치면서 저희가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 기간이 국제대회 기간이랑 좀 겹치면서 되게 저희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5명 다 같이 좀 의지하면서 헤쳐나가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지금 1학년에 재학 중인 윤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작년 2020년에 제31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신 이제 후배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대표라는 자리에 딱 안주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 힘차게 나아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짧게는 아마 이제 국가대표 선발된 이후 국제대회 준비하기까지 여러 이제 교육이 진행될 텐데, 그런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부터 길게는 이제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뭐 수학이면 수학, 뭐 생명과학이면 생명과학, 물리면 물리 이런 식으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이제 연구자로 나아가는데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힘차게 기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대학교를 미국으로 가게 돼서, 미국은 거의 처음 가보는 거니까 생활에 적응하고 외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보고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부터 책을 한 권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올림피아드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이랑 지금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들을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책을 완성시키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이제 올해 가장 큰 개인적 목표라고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대학생활에 연착륙 하는 것, 이제 잘 적응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되게 소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생명과학을 제가 전공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대학에 진학한 것이 가장 첫 번째 큰 발걸음이고, 두 번째 목표라 하면 생명과학 연구자로서 나아가는데 그동안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진로 탐색 과정을 좀 거쳐가면서 제가 이제 생명과학 연구자로서 또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한 해를 좀 이제 보내보고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에 있는 현택환 교수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올림피아드에 출전하는 여러 미래 과학자분들이 훌륭한 성과를 얻기를 선배과학계 한 사람으로 열렬히 응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올림피아드의 출전과 그리고 수상을 발판하여서 계속해서 훌륭한 과학자로 성장하여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대학 물리학과에 있는 김필립입니다. 한 국가의 대표로 대회에 출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면도 있지만 굉장히 부담되리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쟁한 올림피아드를 포함해서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 과학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울지라도 가능하면은 우리가 즐겁게 탐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 이름은 허준이고요. 저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수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사회적인 압박이나 주위의 기대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생각한다면은 저는 본질적으로 즐거운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수백 년 전 사람들이 특별한 보수나 사회 인정 없이도 자발적으로 수백 년간 인류가 해왔던 일인 이유가 그 본질적으로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잘해야 한다라는 압박감보다는 즐거운 행위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순수하게 즐기다 보면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인하대 수학과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현윤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수학 올림피아드 공부를 했었고요. 고3 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게 돼서 2001년에 미국에서 열린 41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해서 다른 학생들과 같이 시험을 보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국제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간다고 했을 때는 올림피아드 자체에 좀 초점을 두고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대회가 열리는 곳이 대학교 캠퍼스였는데 대학교 캠퍼스에 딱 도착해서 짐을 푸는 순간 거기서 보이는 것들은 어떤 그 관광지에 온 것 같은 활기찬이었거든요. 잔디밭 같은데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 이렇게 떠들고 있고 분위기 자체가 뭔가 좀 화사하면서도 많은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 뛰어놀 수 있는 것 같은 처음에 어떤 생각했던 시험장의 분위기보다는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캠프 같은 거 온 느낌이 더 강했었습니다. 사실 그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시험 기간이라는 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한국에서 시험 보는 경우에는 하루 또는 이틀 정도의 기간 동안 시험 시간에만 맞춰서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 중에 이틀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뭐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시험 후에는 여러 가지 관광, 익스커션 같은 프로그램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일정 자체가 시험이 중점이지만 정말 말 그대로 캠프 같은 느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긴장했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도착한 순간부터 오히려 즐기러 온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구나. 물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고생을 했고 어려운 점들도 많았지만 일단 이 자리에 온 다음부터는 좀 즐기는 마음으로 편하게 시험을 치러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저는 그 1993년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출전을 할 때 대표로 출전했던 최수혁 교수입니다. 지금은 연세대학교 화학과에서 부교수로 있고요. 세부 전공은 유기화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학을 전공하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원래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화학 교사를 하셔서 아무래도 화학이란 과목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친숙함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전공으로 해서 제가 평생 이 분야에 종사한다는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올림피아드 처음에 초창기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계절학교라든가 여러 교육 기회를 가져서 결국 이제 대표가 돼서 국제대회까지 출전을 하니까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그때는 대학 과정에 심화된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배우고 하니까 재미도 있고 또 이런 쪽에서 내가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평생 제가 이쪽을 전공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화학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의 일반 화학이라고 하는 부분과 굉장히 닿아 있는데 올림피아드에서 실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그것 외에 이제 대학교 2학년인 한 3학년까지 배우는 뭐 유기화학이나 무기화학 또는 물리화학의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학교 2, 3학년 수준만큼을 완벽하게는 취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내용들을 배우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 한 2, 3학년 정도까지의 과정을 어느 정도 다루게 되니까 사실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의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카이스트 전산학부의 3년차 주교수이고 프로그래밍 언어, 컴파일러, 동식성 프로그래밍, 병렬성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 나갔다 왔습니다. 이게 과학기술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죠. 뭐가 되고 뭐가 안 될 것이다. 이제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상식을 좀 깨는 새로운 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1950년대, 1940년대 컴퓨터가 그랬고요. 그때 뭐 암호 해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군의 암호를 깨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가 새로 만들어지고
엄청난 양의 컴퓨테이션을 이제 통해서 암호를 깨고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AI, 딥러닝이 뜨고 있는데 이세돌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가 이세돌만큼 혹은 이세돌보다 더욱더 잘 바둑을 주는 AI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지금 딥러닝이 어떤 상식을 깨나갈지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상식을 깨는 방향으로 이제 과학기술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생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이 방향으로 계속 가신다면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어떤 상식을 깨는 방향으로 이제 해결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가령 기후변화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딥러닝을 이제 범죄에 사용하는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상식을 깨는 과학기술의 힘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개인적인 관점인데요. 이런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교류 측면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수학이란 하나의 언어로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참가했다라는 의의가 저는 더 큰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수학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도 따라서 얼마나 다양하게 이 경험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그런 수학이란 언어로서 수학이란 플랫폼 안에서 서로 많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올림피아드의 대표로서 정말 어려운 관문을 뚫고 또 이렇게 선발되신 대표 학생 여러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고 또 여러분들 힘든 시기가 있었겠지만 이제까지 해온 만큼 또 대표가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만큼 계속 정진하면 정말 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직접 외국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의 대표 학생들과 또 경쟁을 하고 또 온라인상으로나마 교류를 하면서 또 견문을 넓히고 또 시야를 넓히고 또 여러분이 실력을 발휘해서 또 우리나라에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되 교만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나랑 비슷한 거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험이었는데 어렸을 때 간 게 그런 식으로 교류도 하면서 좀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점점 더 커서 가령 사회에 나가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을 잡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불확실한 일을 이제 다루시게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지금 열심히 노력하신 것을 바탕으로 좀 더 이제 큰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입학한 김희창입니다. 사실 원래는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끼리 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를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주최 측에서 인쇄를 해서 그 자리에서 나눠주면 그 문제를 풀고 각자 각 나라에 있는 팀들끼리 진행을 하였습니다.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문제의 유형이나 세부적인 부분들이 좀 달라서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문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원래 준비했던 물리 올림피아드 대회는 어떤 한 문제에 소문제들이 많고 그 소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저희가 참가한 대회에서는 그냥 큰 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됐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대회에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